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키부동산입니다. 2월 금통위 결과와 빨라지는 금융당국의 대응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중요합니다. 과연 이 두 가지 결과가 시장에 불을 지를 수 있을지 오늘 영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월 25일 멤버십 영상에서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에서 풀린 서울재개발 알짜 투자처가 있습니다. 그 세 곳을 정리를 드렸습니다. 투자금 3억에서 7억까지 다양하게 선택 가능한데 입지가 워낙 좋습니다. 멤버십 영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금리와 중립금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중립금리는 일반적으로 경제가 과열되지도 침체되지도 않고 잠재 성장률을 유지하는 이론적인 금리 수준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중립금리보다 높은 수준의 금리를 뭐라고 그래요? 보통 제약적인 수준의 금리라고 하고, 중립금리보다 낮은 수준을 완화적인 수준의 금리라고 합니다. 흔히 저금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제약적인 수준의 금리, 고금리나 완화적인 수준의 저금리나 모두 다 명분이 필요합니다. 제약적인 수준의 금리가 되려면 물가가 급등한다든가 또는 자산 불균형 등의 부작용이 발생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저금리도 그냥 할 수 없습니다. 경기 침체가 나타난다든가 저물가가 고착화가 됐을 때 이런 저금리 정책을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기준금리 3%는 어떤 수준일까요? 중립금리를 넘는 이제 제약적인 수준의 금리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약적인 수준의 금리이기 때문에 명분이 없으면 내려야 돼요. 금리를 낮춰야 되는 건 알겠다. 어떤 속도로 금리를 낮추냐? 이창용 총재는 금융 안정도 같이 체크를 하면서 낮추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2023년까지는 금리 인하 방해 요인이 물가였다면 그때 근원물가가 굉장히 천천히 떨어졌거든요. 2024년부터는요, 물가보다는 금융 안정에 더욱더 포커스를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2024년 금리 인하 방해 요인은 가계부채 증가세였고요. 2024년 말부터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좀 둔화되니까 그때부터는 환율에 포커스를 맞추고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계부채는 어떤가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은행권의 1월 가계부채 증가세를 봤더니 마이너스 0.5조 원입니다. 오히려 가계부채가 줄어들었어요. 지금 11월부터 계속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과 밀접하게 연관된 가계대출 증가세, 아시다시피 작년 9월부터 서울 아파트 기준 3,000건대 아파트 거래량이 올해 1월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가계부채 증가세의 3개월 선행지표인 아파트 거래량을 봤을 때 4월까지는 안정된 흐름을 보일 거예요. 환율도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말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그리고 계엄령 사태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불안했었죠. 1,470원대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창용 총재가 1월 달에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시켰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도 1,430원대로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어느 정도 되어야 금리를 낮출 수 있을까요? 한국은행은 특정 가격대를 기준으로 위험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단기간 변동성이 심할 때만 개입을 해요. 그럼 1월 달에 통화정책을 세울 때는 워낙 단기간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동결을 했지만 지금 어느 정도 좀 안정된 흐름으로 가는 분위기로 가고 있을 때는 이것을 통화정책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2월 금통위에서 모든 채권 전문가들이 예상한 대로 기준금리가 인하가 됐습니다. 2년 만에 2%대 기준금리 2.75%가 됐어요. 이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나왔다고 합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된 배경에는 성장률 전망치 수정이 있었습니다. 1.9% 상승에서 1.5% 상승으로 대폭 삭감이 됐어요. 내수나 수출 모두 다 안 좋을 거라고 보는 거죠. 잠재 성장률을 고려할 때 분명한 침체 신호가 맞습니다. 반면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9%가 될 것으로 보다 보니까 물가 쪽 이슈는 없고 성장 쪽 이슈만 보다 보니까 이 성장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금리 결정이 나오게 된 겁니다. 기자 간담회에서 나온 핵심 내용도 살펴볼게요. 자, 금통위원 6명 모두 금리 인하 국면에 있다는 것을 공감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금통위원이 금리 인하 효과를 당분간 체크하면서 움직여야 된다고 발언을 했대요. 그래서 3개월 내에 추가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한 금통위원은 2명이었고 3개월 내에도 현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해야 된다고 이제 말한 금통위원이 4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 기준금리 인하 검토 시점이 언제가 될까? 5월 29일이 되는 겁니다. 2월 금통위, 3월에는 금통위가 없고 4월 때는 건너뛴 다음에 5월 29일 날 내릴지 말지 결정을 한다고 이번에 신호가 나온 거예요. 올해 금리를 어디까지 낮출 건지도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채권 전문가들은 대한민국 기준금리가 연말에는 2.25에서 2.5까지 낮아질 거로 봤습니다.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야, 채권 전문가들이 이렇다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봤더니 이재명 총재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2.25%까지 낮출 가능성을 이재명 총재가 오늘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줬어요. 아니, 환율과 금융 안정에도 신경 써야 되지 않나요?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환율도 불안해지면 어쩌려고요? 그랬더니 이재명 총재가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금리 인하기, 금리를 낮추는 건 분명한데 이런 가계부채는 환율을 보면서 빨리 낮추냐 천천히 낮추냐의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현재 금리가 중립금리와 갭은 얼마나 차이가 있냐 기자가 물어봤더니 중립금리 상단이거나 그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약적인 수준의 금리와 중립금리에 어느 정도 걸쳐 있는 상황이더라. 그래서 증권가는 이번 금통위 기자간담회 끝나고 5월에 추가 금리 인하할 것이다. 그리고 최종 금리는 2.25%가 될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2월 금통위는 굉장히 비두기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총재가 계속 강조를 하면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있을 거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즉 시장에서 야, 혹시 금리가 덜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경계감을 가질까봐 좀 애쓰는 모습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2.25%까지 기준금리로 올해 가는 거는 당연해 보여요. 그래서 5월 또는 7월에 금리를 추가로 낮추고 하반기 때 또 금리를 낮추는 스탠스를 볼 것 같은데 그게 4분기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2월 금통위 이후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변화, 바로 2%대 정기예금 시대입니다. 이미 낮아졌더라고요.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이 기준 예금금리 최고금리를 2.95%로 낮췄습니다. 추가로 낮아질 거예요. 현재 1년물 은행채 금리가 2.81%까지 낮아졌습니다. 아마 은행들도 2.8%대에 맞추려고 할 겁니다. 아시다시피 2022년 말에 1금융권 정기예금 금리가 5%였는데 지금 2%대까지 낮아지게 됐어요. 예금금리는 자산시장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국민 대부분은 위험 회피성 투자자예요. 현재 은행권에 있는 정기예금 잔액은 1038조 원 규모입니다. 낮아진 예금금리는 위험 선호 심리를 부추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금금리가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앞으로 더 낮아진다는 신호가 나온 것은 주식이나 부동산, 코인 시장에는 분명한 호재입니다. 문제는 대출금리입니다. 2024년 10월, 11월에도 연속된 금리 인하가 있었고요. 이게 솔직히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호재거든요. 근데 뚜렷한 시장 변화가 없이 영향력이 적었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금리는 인하했지만 오히려 대출금리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3% 중반까지 떨어졌던 대출금리가 4.5%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리가 낮아지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대출금리 변화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번엔 다를까요? 금융위원장 이제 대출금리에 기준금리 인하 반영할 때 기준금리 인하의 이복현 은행권 가상금리 추이 점검하라. 그래서 지금 은행에서 이제 당국에서 세부 데이터를 요구하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나설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상금리가 정상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예금금리는 2.8% 내외로 갈 것 같거든요. 근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아마 저는 이런 가상금리가 정상화되고 은행 간의 경쟁적인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3% 초반까지 낮아질 거라고 봅니다. 전세대출 최저금리도 3% 초반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이게 한 번에 낮아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금리를 향해 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주담대 금리나 전세대출 금리가 3% 초반으로 낮아진다면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전세는 무조건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전세가 움직일 때 매매는 같은 흐름으로 간다 말씀드렸죠. 기준금리 세 번째 인하가 단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은행권에서 가상금리를 낮추라고 계속 금융당국이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금리 인하와 다르게 이번에 좀 시장이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주변에 관심 많으신 분들께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